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부가 국토교통부가 재보안에 제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반려를 결정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가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하기 전 사실상 마지막 단계인 만큼 제2공항 사업추진계획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 박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환경부가 두 차례나 보완 요청을 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9년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지 2년여 만에 환경부가 최종 반려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행 안전이 확보되는 조류와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고 항공기 소음 영향 평가의 최악 조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해 모의 예측에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맹꽁이 서식 확인에 따른 영양 예측 결과가 제시되지 않았고 일대 지하수 함양에 영향을 미치는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저소음 항공기 도입 등 소음 예측 조건이 담보될 수 있는지와 맹꽁이 포획과 서식지 이주, 지하수 영향 등에 대해서도 더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반려 사유에 대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보완 요청에도 중요 사항이 누락되거나 보완 내용이 미흡해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일단 환경부가 제시한 반려 사유부터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계획서를 수정하거나 보완해 다시 제출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을 수 있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적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 사유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상 없어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이 현 정부 임기 안에 추진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자, 이렇게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환경부의 반려로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동안 많이 거론돼 왔던 동의나 부동의가 아닌 반려인데요. 그렇다면 환경부가 결정한 반려의 의미는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제2공항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조인호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금까지는 제2공항 찬반 양측에서 동의나 부동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렇죠.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반려가 나와서 이건 좀 뜻밖이다라는 반응들도 있는데 반려의 정확한 의미가 어떤 겁니까? 네, 반려는 말 그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국토부로 돌려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환경영향평가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보완 요청을 했는데도 요청한 내용에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지 않아서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네. 그동안 반대단체들이 요구했던 부동의안은 약간 다른 개념인데요. 부동의는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환경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서 계획을 축소 조정하더라도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물론 부동의와 반려 모두 제2공항 추진을 중단시키는 효과는 같습니다. 예. 하지만 국토부가 제2공항을 계속 추진하겠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부동의는 원점으로 돌아가서 제2공항 건설 계획을 다시 짜야 됩니다. 입지를 변경하고 사전 타당성 조사도 다시 해야 됩니다. 예. 하지만 반려는 환경부가 지적한 사유를 해결하면 됩니다. 환경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기존의 제2공항 계획을 그대로 두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단계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죠. 결국 제2공항 추진이 중단은 됐지만 백지화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시 중지냐 완전한 중지냐에서 지금 일시 중지 상태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예. 그러면 환경부가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 완전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예. 동의나 부동의 대신 이렇게 반려라는 좀 애매한 결정을 내린 이유가 있을까요? 네, 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했던 설악산 케이블카 같은 개발 사업은 부동의 결정을 내린 사례가 있었어요. 예. 하지만 제2공항처럼 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국책 사업을 결정하기에는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 정부가 김해 신공항을 폐기하고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결정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 이때도 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가
김해 신공항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먼저 발표하고요. 국회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킨 뒤에야 국토부가 최종적으로 김해 신공항 계획을 공식적으로 폐기했거든요. 결국 국토부가 최종 판단을 내리도록 공을 넘긴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동의나 부동의 어떤 결정을 해도 한쪽에서 강하게 반발할 게 뻔하잖아요. 네. 충격을 완화하고 여론을 지켜보려는 정치적인 고려도 있어 보입니다. 예. 정치적인 고려도 있는 결정이다. 예. 그러면 이번 결정에 대해서 제2공항 찬성단체가 있고 또 반대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어떤 반응을 보일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 최종 결론은 어떻게 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반응부터 보면요. 반응이 엇갈리고 있죠. 반대단체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환경부도 문제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니 국토부가 제2공항 백지화를 공식 선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에 찬성단체들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종시 환경부 앞에서 전략 환경 영향평가 동의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다가 반려됐다는 소식을 듣고서 항의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과 충돌하기도 했거든요. 예.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은 환경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새로운 대안과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는데요. 예. 오는 29일에는 정석 비행장 활용론 등 대안을 주제로 해서 토론회를 열 계획입니다. 결국 국토부가 제2공항 추진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언제 어떻게 내릴지가 관심인데요. 제주 국회의원들은 당정 협의를 통해서 조속히 결론을 내고 제3의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죠. 예. 그런데 아직까지 제2공항을 추진한다는 국토부의 입장에 변화가 감지되지 않아서 협의가 쉽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 쟁점화될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최종 결론이 차기 정부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오랜 시간을 끌어왔던 그런 문제였었는데 이것이 차기 정부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네. 도민들 입장에서는 좀 갑갑한 상황이 이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앞으로 나오는 소식들 계속 지켜보도록 하죠. 조인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주에서 오늘 하루 코로나19 확진자 16명이 추가되면서 누적 확진자는 1,512명으로 늘었습니다. 오늘 발생한 확진자 가운데 7명은 자가격리 해제를 앞두고 실시한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고 3명은 확진자의 접촉자, 5명은 증상이 있어 진단 검사를 받아 확진됐습니다. 특히 서귀포시청 공무원 2명이 확진됐고 PC방 관련 확진자 1명,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 3명 등이 추가됐습니다. 한편 제주에서는 최근 일주일간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13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2학기) 개학 이후에 일정 기간 원격 수업을 진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성문 제주도 교육감은 어제 과대학교 학부모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일주일 정도 원격 수업으로 완충 기간을 가진 뒤 전면 등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백신 2차 접종을 하는 고3 학생은 원격 수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학년별 시차 등교와 시차 수업 방안은 학교 자율에 맡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도 기자협회가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저희 제주 MBC는 오늘부터 3차례에 걸쳐 각 선거의 후보 적합도와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도해드릴 텐데요. 오늘 그 첫 순서로 도민들이 생각하는 제주도지사 후보 적합도 등을 오승철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내년 제주도지사 선거는 무주공산인 상황에서 치러지게 됩니다. 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있다는 8명 가운데 누가 가장 나은지를 물었더니 오영훈 국회의원이 13.2%로 가장 높았고 문대림 JDC 이사장과 위성공 국회의원이 오차 범위 안에서 뒤따르며 민주당 인사들이 선두 그룹을 형성했습니다.
안동우 제주시장은 4.5%, 김태석 전 제주도의회 의장이 2.9%, 박원철 제주도의회 의원과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은 1%대에 머물렀습니다. 적합한 사람이 없다는 응답은 51%로 나타났습니다. 여권도지사 후보 적합도에서는 오영훈 의원이 17.2%로 선두를 달렸고 위성곤 의원 14.5%, 문대림 이사장 12.4%, 김태석 전 의장, 박원철 도의원 순이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오영훈, 위성곤, 문대림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야권 후보 적합도에서는 안동우 시장이 11%로 가장 앞섰고 고영권 부지사 7.7%, 문성유 사장 3.5%로 나타났고 태도 유보층이 76%에 달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순위는 같았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 관심 있다는 응답은 66.7%, 관심이 없다는 답은 32.6%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제주도 기자협회가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제주도 내 만 18살 이상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지난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무선전화 안심번호를 사용해 이루어졌으며 응답률 26.6%에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원희룡 도지사가 다음 대통령이 제주 제2공항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 지사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초청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제2공항은 필요에 의해 진행된 국책 사업이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결정을 미루면서 갈등이 진척돼 가슴이 아프고 한계를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원 지사는 오는 25일 온라인으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당분간 지사직은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뒤 달아났던 40대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전 동거남의 폭행과 협박에 이달 초에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지만 조치는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남색 운동복 차림의 남성이 담을 딛고 올라가고 이어 목장갑을 낀 또 다른 남성이 따라갑니다. 30분쯤 뒤 흰색 옷차림의 남성이 나오고 파란 옷차림의 남성은 3시간쯤 뒤 집을 나옵니다. 16살 김모군이 숨진 채 발견된 제주시 조천읍 주택 CCTV에 찍힌 영상입니다. 이들 가운데 흰색 옷차림의 남성은 46살 김모 씨로 범행 2시간여 만에 체포됐고 달아났던 파란 옷차림의 48살 백모 씨는 범행 20시간여 만인 그제 오후 7시 반쯤 제주 시내 한 숙박업소에서 붙잡혀 경찰서로 압송됐습니다. 전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인 16살 김군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백 씨는 범행 당시와 같은 옷차림이었습니다. 살해 혐의 인정하세요? 예. 범행 동기는 무엇입니까? 나중에 유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예, 죄송합니다. 백 씨와 김 씨는 선후배 사이로 김군의 어머니 A 씨가 일하러 집을 나간 틈을 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집에 있던 끈으로 김군의 몸을 묶은 뒤 살해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백 씨는 전 동거녀였던 숨진 김군 어머니의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백 씨는 어머니 A 씨와 관계가 틀어지자 집에 찾아와 A 씨와 김군에게 폭력을 휘둘렀고 A 씨가 지난 3일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해 폭행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대응은 미흡했습니다. 지난 8일과 16일에 A 씨 주택 현관과 뒤편에 CCTV를 설치했지만 경찰이 실시간 감시는 할 수 없는 녹화 기능만 있는 것이었고 신변 보호 대상자가 112 긴급 호출을 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는 김군이 살해당한 뒤에야 지급됐습니다. 여유분이 없어서 당일에는 이제 지급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경찰은 사건 발생 후 관련 보도가 나가자 신변보호 요청자는 김군의 어머니며 김군은 신변보호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가 가족 구성원도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고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가족 구성원 전체가 이제 접근 금지가 된 거예요. 가족 구성원 이제 아들도 포함이 되는 거죠.
경찰의 미흡한 신변 보호 조치가 김 군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부검 결과 김 군은 경부 압박으로 질식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백 씨와 김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신병직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제주대 입구 사거리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1톤 트럭과 버스 2대를 잇따라 추돌해 3명이 숨지고 59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41살 신모 씨에게 금고 4년에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심판사는 피고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다수의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신 씨가 소속된 화물업체에 대한 선고는 대표이사가 출석하지 않아 27일로 연기됐습니다. 어제 화재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제주시 애월읍의 한 주택 옥상 가건물에서 불이 나 49살 A씨가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가재도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6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또 어제 오후 2시쯤에는 제주시 조천읍 퇴비용 파쇄목 더미에서 자연 발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어제 낮 12시 20분쯤 서귀포시 서웅동 서귀포 잠수함 선착장 인근 해상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던 68살 A씨가 물에 빠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해경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해역에 맹독성 해파리가 출현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5월 올 들어 처음으로 제주 해역에서 독성이 강한 작은 불회관 해파리가 관찰된 이후 최근까지 제주 해안에 출현하고 있다며 물놀이 피서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수산과학원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시간 해파리 출현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파리를 발견하면 만지지 말고 물 밖으로 나온 뒤 지방자치단체나 해경에 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열린 제주 MBC 시청자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은 모바일 중심의 뉴스 소비 확산에 대응해 다양한 뉴미디어용 시사 콘텐츠 제작 등을 주문했습니다. 또 지상파 콘텐츠를 확장할 수 있는 뉴미디어용 콘텐츠 제작을 당부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경제를 깊이 있게 조명할 수 있도록 심층 보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주시 도두동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제주도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조정 심의를 거쳐 당초 한국개발연구원이 산정했던 3,869억 원보다 58억 원 증가한 3,927억 원으로 최종 승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이달 안에 설계와 시공, 일괄 입찰 방식으로 입찰을 공고하고 내년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부대의 식자재 납품 방식을 변경하기로 하면서 제주 감귤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농협 제주지역본부는 국방부가 부실급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재료 납품 방식을 경쟁 입찰로 바꾸기로 하면서 저가 입찰에 따른 품질 낮은 감귤 납품과 유통비용 증가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농수축산물 군납에 참여하는 중문과 조천, 농협 등 전국 48개 농협은 급식재료 납품 방식 철회를 국방부에 요청했습니다. 한편 지난해에는 노지감귤 1,077톤과 한라봉 519톤이 군납됐습니다. 제주시는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드론 방제를 추진합니다. 제주시는 헬기와 지상 방제가 어려운 한림읍 월령리와 구자읍 김영리 일대 소나무 36헥타르에 방제용 드론 2대를 투입합니다. 드론 방제는 소나무 위 10m 이내에서 약재를 살포해 약재 비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밀 방제도 가능합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부는 지난해 6월 제주시에서 지적 장애인 B씨를 차량에 태워 서귀포 시내 한 운동장 화장실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이 넘겨진 43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장애 정도가 심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자 위력을 사용해 간음 행위까지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